복상은 그런 부분을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지겨워요?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외복사근이랑 내복사근 이제 방금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외복사근은 이렇게 내가 소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맞죠? 그래서 기시가 뭐냐면 시작점이 6번에서 12번 늑골이에요. 여기 보면 6번에서부터 12번에 늑골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정지는 장골르 복막 돼 있는 데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 서해 인대, 우리 골반 안쪽 거기랑 복막이 뭐냐면 이 가운데 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움직임은 기시에서 정지로 많이 가요. 기시에서 정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외복사근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트위스트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동작이 외복사근 발달시키는 데 도움 많이 되세요. 작용은 양쪽이 모두 다 사용될 때는 체강 굴곡, 체간을 굴곡시키고 내 복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 더 내장기관이 이렇게 펌핑을 할 수 있고 연동운동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만 사용했을 때 얘기했죠? 이렇게 회전, 체간 회전, 회전을 하는 그런 근육이고, 자,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얘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서해 인대의 문제를 일으켜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체가 부어요. 하체가 붓는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보면은 외복사근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하체 비만을 해소할 수 있어요. 내가 하체가 비만이면 하체 운동만 무조건 하고 유산소만 무조건 하면 하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몰랐죠? 자, 외복사근 운동이랑 같이 해주셔야 되고 비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 외복사근 운동 다 시켜요. 내복사근 운동 다 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더 빨리 빠져요.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가 유독 이렇게 부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런 복사근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내복사근 같은 경우에는 외복사근은 이렇게 있다면 내복사근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면은 기시가 서해 인대에서 장골릉 저부, 서해 인대에서 장골릉 저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지는 9번에서 12번 연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늑골 갈비뼈가 바깥쪽은 뼈대요. 가운데는 연골로도 있어요. 말랑말랑. 그래야 우리가 숨 쉴 때 폐가 늘어났다가 폐가 줄어들 수 있어. 얘가 전부 다 뼈로만 있으면 폐가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은 연골인 거야. 그래서 그 연골에 얘가 이제 내복사근이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광배근, 내 등 뒤쪽의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정거근, 여기 우리 뜯었던 데 있죠?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간이랑 위장의 운동성에도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간은 보통 오른쪽에 위치했다 보면 되고, 위장은 왼쪽에 위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리통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복사근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난소질환이나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근육이 내복사근이에요. 몰랐죠? 자, 우리가 생리통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자궁이라든지 뭐 골반이 안 좋아서 생리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복사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복사근의 문제가 골반이랑 어깨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이 복근이 골반, 왜냐하면 지금 붙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골반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내복사근 같은 경우에는 정거근, 팔을 움직여주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근육이랑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으시고, 자, 또 기본으로 알면 좋은 게 내 복부에는 4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그러면 복행근이 제일 심부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요거. 자, 가로막.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왜 헬스 할 때 남자분들이 몸의 안정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벨트처럼 하는 거 아시죠? 걔가 복행근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몸의 안정성을 더 만들어 주려고 그 벨트를 차는 거거든요. 그 복행근 역할이 그거예요. 몸의 안정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가 복행근이에요. 그래서 심부 근육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내복사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오는 거. 그럼 복행근이 제일 안쪽에 있고 내복사근이 그 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내복사근까지는 심부근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복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초콜릿 왕자, 왕자 복근. 그걸 이제 복직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바깥 근육에 해당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또 외복사근이 외복사근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깥 근육은 발달되기 쉬워요. 쓰기 쉬워. 왜냐하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심부 근육은 발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움직임이 없이 버티는 거. 예를 들어서 플랭크 자세. 뭔지 알죠? 손바닥으로 짚거나 팔꿈치로 짚거나 해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심부 근육을 먼저 키우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셔야 돼요. 플랭크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허리가 안 다쳐요.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이 복직근이, 바깥 근육이 안정성이 없는데 얘한테도 너 안정성을 담당해. 안정성이랑 가동성 두 개 다 짐을 주는 거야, 짐. 자기가 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 할 일 아니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직근이 시켜요. 허리 근육한테. 너도 일해. 이래서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복행근이 할 일은 복행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복사근 복직근 일을 해야 돼요. 운동 순서 그렇게 짜야 돼야죠.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자, 외복사근 운동하는 방법, 동영상 볼게요. 복사근 운동 방법입니다. 양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발끝이 11자입니다. 자, 그것이 잘 헷갈리시는 분은 둘째 발가락과 무릎, 장골뼈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하시고, 자, 바르게 섰을 때 손끝은 바닥으로 눌러내려서 어깨 바닥, 발바닥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키가 커집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밀어넣고. 자, 보면, 이거 앉았네. 잠깐만요.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면,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태양 아까 분석했죠. 정면으로 봤을 때 목 길이 어때요? 목 길이 안 봐봐요. 왼쪽이 조금 더 짧죠. 이거 좀 목이 약간 삐뚤었네. 아까 오른쪽이 좀 삐뚤었거든요. 복사근 운동 방법입니다. 양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그걸 한번 보면서 봐봐요. 좌우 밸런스 그것이 보면서. 잘 헷갈리시는 분은 둘째 발가락과 무릎, 장골뼈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하시고, 자, 바르게 섰을 때 손끝은 바닥으로 눌러내려서 어깨 바닥, 발바닥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키가 커집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밀어넣고 꼬리뼈는 약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코를 잡아줍니다. 양손 머리를 깍지로 끼고 손바닥은 머리를 받쳐주고 머리는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견갑대, 어깨를 안정시킵니다. 어깨가 올라가셔도 안 되고 팔꿈치가 모아지셔도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마시고 척추 길게 늘려 내쉬는 숨에 흉곽을 닫으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축불시킵니다. 그쵸? 자, 마시고 제자리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고 내쉬는 숨 반대쪽으로 내려갔을 때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턱이 말린다거나 등이 말리셔서 안 돼요. 힘드시면 조금만 내려가셔서 자극하시면 됩니다. 마시고 올라오고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하고 옆에서 봤을 때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홀쭉하게 넣으신 상태에서 위쪽 팔꿈치도 앞으로 쏠리지 않는 형태. 자, 턱과 가슴 사이도 일직선인 상태에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도 후 하고 내려와서 자극을 여기는 해주실 거예요. 쪼고 반대쪽은 좋아요. 자,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손 풀어줍니다. 자, 이 동작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는 분은 양 다리를 모아서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 머리 뒤깍지를 껴주고 양팔을 열어서 어깨, 내가 견갑대 안정시킵니다. 자, 복부를 홀쭉하게 마시고 내쉬는 숨을 홀쭉하게 넣어주는 거, 후, 그렇죠. 좋아요. 네,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후 하고 내려가면서 다리도 같이 올려주시면 옆구리 쪽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한 번 더 하체 밸런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체 안정화에 도움되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축구합니다. 후. 자, 이때 무릎이 앞으로 쏠려지지 않게 옆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골반 나란하게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내쉬는 숨에
다리 손 내려놓고. 자,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다리 올리는 거 말고 그냥 상체만 움직여볼게요. 그래서 옆구리 쪽에 자극이 오는지.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바르게 섰을 때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르게 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힐 신는 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옆구리 쪽에 자극만 느껴볼게요. 자, 다리는 그냥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시는데 항상 기준을 내 둘째 발가락이랑 내 무릎이랑 골반뼈, 장골뼈, 여기 툭 튀어나온 골반뼈 있죠? 요것이 일직선인 상태입니다. 자, 손끝은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려서 가슴이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척추는 누가 내 머리를 잡고 잡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키는 커져셔야 돼요. 자, 여기서 호흡 가다듬을게요. 마시고 키 커집니다. 내쉬는 숨에 후 하고 흉곽을 닫고 배꼽을 깊이 밀어 넣으면서 아까 심부 근육, 복행근을 자극한다는 느낌입니다. 한 번 더 마시고 키 커졌다가 발바닥 밀어주고 내쉬는 숨에 후 하고 갈비뼈를 조으면서 배꼽을 깊이 넣었어요. 자, 양손 머리 뒷깍지를 껴주고, 자, 아까 얘기했죠? 손바닥을 머리를 밀어내요. 머리는 밀리지 않아요. 손바닥을 이기려고 다시 뒤로 밀어요. 그렇죠? 서로 저항하는 힘이 어깨를 더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어깨가 힘이 떨어진다든지 머리, 고개를 숙여준다든지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너무 숙여지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 쪽에 자극이 좀 느껴진다 하는 정도만큼만. 다시 마시고 키 커진다 느낌으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반대 왼쪽으로도 후 하고 복부를 깊이 넣으시면서 쭈어진다 느낌 드나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마시고 키 커집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후, 지금 내복사근을 자극합니다. 어디를 자극하는지 인지하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후 하고 옆구리 분살을 다 제거할 거란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되고. 네, 조금 옆구리 쪽에 느낌 좀 왔어요. 네,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하려고, 많이 넘어가려고 비틀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하고 맞죠? 목도 이상할 때 있고 그러면 목이라든지 등만 말리지 하나도 여기 자극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동작을 할 때, 아, 이 동작은 어디에 좋은 동작이구나, 어디를 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외복사근 했고, 자, 외복사근 운동 방법입니다. 자, 외복사근 시간 관계상, 아까 얘기했죠. 트위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은 이렇게 축구 하면 내복사근, 외복사근. 아까 이렇게. 맞죠? 이거는 축구, 이렇게 회전하시는 동작이 외복사근 자극. 그럼 요가에서는 비트는 동작. 비트는 동작이 외복사근을 자극을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